네, 자, 우리 시장 오늘 하루 종일 좀 변동성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 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역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약보합권 0.32%, 3,260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딱 보합권에서 1,043포인트 지나고 있네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좀 나오면서 개인들만 시장을 이끄는 장세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나 좀 우려스러운 건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 3거래 연속 좀 하락세를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 오늘은 또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15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기조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코너는 마켓 플러스 순서입니다. 시작을 보는 안목을 더욱더 키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환호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계시고 저 또한 굉장히 팬이기도 한데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 IPS 본부의 오건영 부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상황만 아니더라면 화상이나 또 실제로 뵀으면 좋으련만 또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사실 최근 시장이 약간 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는 뭐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환경이 좀 괜찮았는데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시장의 흐름이 다소 어려워지면서 종목 찾기가 더욱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 전반을 좀 거시경제를 봐야 한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오건영 부부장께서도 금융시장 전반을 꿰뚫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 자, 거시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좀 소프트한 질문로 첫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일단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뭐 축구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제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팀이고 똑같은 컨디션의 선수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도 홈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어웨이 경기에 나갔을 때 다른 나라에서 경기를 할 때 굉장히 고전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선수들 하나하나의 능력은 똑같은데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수는 비가 오는 날 굉장히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기업이 똑같은 엣지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이, 그 기업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각자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거시경제를 본다는 말씀은 결국에는 그 환경 자체를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 물가가 올라가는 환경, 내지는 환율이 올라가는 환경.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높게 올라가는 환경에서 굉장히 고전할 수 있고요. 차입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고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결국에는 탑다운과 바텀업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텀업이라는 거는 종목을 보고서 실제로 종목을 피킹하는 거고 탑다운이라는 거는 환경 전체를 보면서 이제 거기서 종목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환경하고 각각 기업이 갖고 있는 엣지들 이걸 좀 환경 속에서 그 기업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오근영 부부장님께서는 이 정리, 이 비유의 천재신 것 같아요. 또 축구 선수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기업이 기술이 똑같을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좀 탑다운으로 시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좀 탑다운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금리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상반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민감주라던가 인플레 수혜주가 올랐는데 최근에는 또 금리가 떨어지면서 성장주, 기술주가 좀 다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와 주가의 움직임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일단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금리에 따라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갈 때 첫 번째는 금리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자산은 채권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는 장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이 존재합니다. 금리가 빠르게 뛰었었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낮은 금리로 머물러야 되는 장기 채권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장기 채권의 비중을 줄이고 단기 채권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도 성장주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듀레이션이 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성장주는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지만 미래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가 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주식이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듀레이션이 긴 주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표현이 맞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꿈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버리면 그 나중에 받아낼 그 꿈을 받기 전에 재무구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 사이드에서는 장기채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식 사이드에서는 재무구조가 튼실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감을 두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돈이 마구 흘러들 때는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시장 전반에서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 보시면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돈의 공급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럴 때는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옥석 가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무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것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금리 상승기에는 장기채와 같은 채권 투자는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고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서 재무 구조가 좀 양호한 기업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책 이 부의 시나리오 잘 읽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부의 시나리오에서도 언급이 됐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코스피도 3천을 넘어섰고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가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양극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산 시장은 정말 계속해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실물 경제는 여전히 좀 죽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의 움직임 어디로 좀 갔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핵심인데요. 어떤 포인트로 보시면 되냐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과잉 부채 때문입니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움직임이 멈추게 되면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되면 이자 지급 같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로 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경제 주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끼워 넣어주면서 경제 주체들이 버티게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시간 끌기 같은 건데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이렇게까지 오래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어지면서 그걸 메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이 유동성은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들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 돈을 어딘가에 대출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대출을 해줄 때 보면은 대출이라는 거는 신용도가 높은 쪽으로 돈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서민 경제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고 언택트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흘러가는 그래서 자산 시장을 조금 더 뜨겁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유동성 움직임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이후에 또 유동성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 이제 6월 CPI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상을 또 뛰어넘고 전년 동월 대비 5.4% 급증하다 보니까 또 인플레 우려감이 다시 시장에 좀 불거졌는데요. 오건영 부부장님 최근 인터뷰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인플레를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물가 지표를 보시고도 아직 인플레 압력이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금리 향방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연준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네. 정부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예측이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연준에서도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하나 보는 겁니다. 요번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딱 발표가 됐었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경계감을 두고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어떤 항목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나? 아마 최근에 이제 한국경제에서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자동차, 중고차 가격이 뛰면서
이게 이번 물가 상승의 3분의 1을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시장에서도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중고차 매매 가격 지수가 조금씩 이제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이 일어나고 신차의 공급이 원활해지게 됐었을 때는 중고차의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지난달에는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됐냐면은 미국의 목재 가격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목재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건설 사이드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목재 가격이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특정한 일부 아웃라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확 뛰어 올라가는 그런 아웃라이어들이 물가 전체를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요번에도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는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요인들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3분기 말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주춤해진다라면은 물가 상승 압력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연준에서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에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가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는 이제 딱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서프라이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다. 그다지 놀랍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확 앞으로 당겨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아시겠지만은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에서 증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가 상승에 대한 인식이 오늘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보고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금리는 오늘 이제 새벽에 좀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물가 지수를 보면서 뛰어올랐다기보다는요. 오늘 새벽에 이제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 국채 입찰에서 이제 금리가 약간 미스가 나면서 금리가 쫙 뛰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너무 빠르게 내려왔던 금리 레벨 이게 너무 낮은 것 아닌가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뛰어 올라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이 마지막까지 조금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위쪽을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은 시차를 두면서 점점 상승 이후에는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박스에서 횡보하는 모습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나 우거정 부부장님과 함께 또 연준에서도 인플레 압력이 좀 일시적이다라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고 또 오늘 밤에 또 파월 의장 연설 증언이 있죠. 또 관련된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보자. 또 시장은 좀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건희 부부장님의 최근 뭐 저서와 인터뷰 등을 보니까 최근 경제적인 흐름들이 저성장 저물가에서 조금씩 고성장 좀 고물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던데 이런 금융 상황 속에서 저희가 최적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예. 첫 번째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저성장 저물가가 상당히 고착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갈 때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려서요. 뭐 고성장 고물가라는 게 뭐 불과 이제 뭐 1, 2년 안에 찾아온다 이제 이런 말씀은 아니고 굉장히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 좋은 것들에 보다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시경제로 투자를 할 때 지금 현재 환경에서 잘하는 애들에 투자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물가가 고착화된다는 얘기는 금리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채권이 계속 좋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좋은 것들이 있지만 고성장 고물가 시대에 좋은 것들이 또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때는 스테이틱하게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자산들 요것만 보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고성장 고물가 사이드에 있는 자산들도 함께 분산 투자를 하면서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옮겨간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저성장 저물가 쪽 자산의 비중을 처음에는 많이 가져가다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줄여나가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올려나가는 그런 형태의 운용 전략을 좀 한번 개인들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조언을 드려봅니다.
네. 자, 각각의 분야별로 또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또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은행의 오근행 본부장과 함께 거시경제를 보는 안목과 함께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네요. 본부장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